100% 떡상할 분야에서의 일을 하거나 찾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학자이기도 한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재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첫날 2배 이상 가격이 오르는 종목을 따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장된 따상의 장기 투자 기대주. 사기 같죠? 알면 성공하는 새로운 노인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구글에 한글로 노인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이미지 검색에서 나오는 결과가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 어둡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노인의 이미지가 주로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이란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바꿔서 올더 어덜트를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환하게 웃고 여럿이서 즐기고 어깨동무를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앞을 쳐다보는 그런 밝은 모습의 노인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한글로 검색했을 때 노인과 그리고 영어로 올더 어덜트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너무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암울한 미래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노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순댓국집 사장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필두 씨가 계십니다. 회색의 긴 머리와 그리고 멋스러운 수염을 휘날리면서 런웨이를 당당하게 걷는 김필두 씨,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다가 만나게 될 한국에서의 새로운 노인의 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상, 떡상, 장투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의 규모와 산업이 활성화되고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에는 17% 정도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2050년에는 한국의 고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정해진 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는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노인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단순히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65세 이상이 된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기간도 한국 남자는 19년 그리고 여자는 23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노인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노인분들이 어떤 모습이길래 제가 감히 투자를 장담할 수 있는 걸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려보려고 합니다. 달라지는 노년 세대,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이런 단어들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그 동영상의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은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던 결과를 발표했을 때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들어갔었던 제목입니다. 이것은 곧 제가 혼자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과거에 비해서 고학력이 됐고요. 개인소득도 높아지고 가구소득도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우리는 과거에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은 윤여정님 74세시죠. 과거부터 일을 해오셨지만 이분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74세 노년기가 된 이후입니다. 실제로 미나리에서 연기한 것도 한국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여정 씨가 오래전부터 활동해 오신 젊은 시절부터 유명한 연예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박막내 할머니가 있습니다. 박막내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는 식당을 평범하게 운영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퇴직을 하시고 손녀인 김유리 씨와 함께 호주 여행을 가고 평소에 꿈꿔왔었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 가는 것들을 둘이 보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얻으면서 지금은 131만 명의 유튜버가 됐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류 최강의 동안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자, 주장하시는 분이 누가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저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89세인 가천대학교 총장님 이길려 총장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89세인데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그 젊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젊은 생각, 혁신적인 생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노년기에도 근로 해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최근 노인분들은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즘 많이 고민하시는 게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20대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그 비율이 40%까지 높아지고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돼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70%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의 주택 비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은 자산을 점점 가지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노인분들이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야기 들어서 2008년에는 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49%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08년에는 31%로 나왔는데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4%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두 가지 모두 최근에 노인분들께서 과거에 비해서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건강뿐만 아니라 노인분들께서 요즘 정치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2020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때 경쟁했었던 두 분이 현재 대통령이기도 한 존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그 전에 대통령이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두 분이 경쟁을 했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바이든을 공격하길 당신이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두 분의 나이는 78세 그리고 74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년기가 돼서도 얼마든지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분들께서 지금 2024년 다음 재선에서 다시 경쟁을 할 거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업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말고도 주변에서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정치적인 주장을 열심히 하시는 노인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노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하면 자연스럽게 법, 정책, 사회, 제도, 문화가 노인분들이 살아가시기에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30년 후에도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것은 청년 세대들이 앞으로 이렇게 고령화가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자신의 투자,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고 건강이 좋고 정치적으로 활발한 노인분들과 함께 살아가신 청년들께서는 고령층화 산업 그리고 소비에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분들께서도 실제로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하십니다. 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 이런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고령층화 산업과 고령층화 소비가 되게 큰 시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버 이코노미라고도 하는데요. 이분들께서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광지로 산, 들뜰 이런 곳에 가면 제일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이 형형색색의 옷을 쫙 한 벌로 차려입고 등산을 하시는 그런 노인 단체 관광객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착용하신 복장들, 모자, 티셔츠, 바지,
지팡이 이런 하나하나의 장비들이 매우 고가의 것들이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 구매하실 수 있는 소비력을 갖춘 분들이 노인이십니다. 이런 사례 말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아마 2020년 추석 때 나훈아 형님께서 KBS에 나와서 콘서트를 하셨는데 그때 시청률이 무려 29%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연간 멜론 차트에서 상위 10개곡에 2개 이상의 곡을 가지고 있는 딱 3명밖에 없는 한국의 가수입니다. 이명웅 씨를 제외하고 지난 1년간 10위권 안에 2곡 이상을 기록한 가수는 남자는 BTS, 여자는 아이유밖에 없습니다. 아이유, BTS와 어깨를 나란하게 거는 이명웅 씨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노인분들께서 음원 스트리밍이라는 그 안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팬클럽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중년 그리고 고령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인복지관에서도 지금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줌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과거부터 해왔었던 한자 교육, 원예, 노래 교실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활발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소통하고 있는 것이 현재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여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새로운 노인연층의 출현, 고령친화 산업, 그리고 소비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가 더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두 번째 강연에서는 고령친화 산업, 돌봄, 노동, 문화, 여가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미래,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일하시면 좋을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